그러면 너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좀 심란해 하다가 다시 좀 정신 차린 계기는 어떤 거였어?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. 미련이 남아서. 오늘 이제 힐링 인터뷰 세 번째로 제가 작년에 최종 합격할 때 이제 같이 면접 스터디를 했었고, 그때는 아쉽게도 최고를 했지만 다시 1년 뒤에 최종 합격하게 된 저의 친한 동생과 힐링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수험 기간 한 4년 했잖아. 네. 4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어? 뭐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어? 초반에 음. 그 알아보니까 동네에 경찰학원 하나가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거기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걸로 다니다가 좀 학원이 자유분방한 분위기였어요. 공부도 잘 안 되고 성적도 잘 안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때 기숙학원 알아보고 기숙학원으로 들어갔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까지 했죠. 기숙학원 좀 많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네. 어느 정도 가격이 얼마나 돼? 당시에 한 달에 한 120에서 130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렇게 비싼 만큼 좀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해줘? 네, 일단은 제가 좀 늦잠 많이 자거든요. 근데 가니까 6시에 깨워주고 제가 딴짓 많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너 딴짓 하지 말라고 저 벌 좀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아니 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, 군대 갔다가 바로 이제 경찰 시험으로 뛰어든 거잖아. 아예 노베이스였던 거잖아. 아예 노베이스였죠. 당시의 마음은 그거였어요. 아, 첫 시험에서 한국사가 80인데 금방 붙겠구나 싶었는데 와, 이게 영어만 계속 꽈락 나왔거든요. 30점, 35점. 너처럼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공부를 내려놨었다가 네, 이제 다시 좀 약간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공시생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네, 되게 많단 말이야, 은근히. 맞죠. 많죠. 공시생 세계에 와서 공부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좀 너가 습관을 들이기까지 그 고생했던 게 좀 궁금해. 일단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. 저 친구는 한 달 만에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.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는 살아오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쟤는 잘하고 왜 나는 못할까, 그 생각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적응하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. 저 친구는 뭐 조금만 해도 잘하지만 나는 더 많이 해야 저 친구랑 비슷하게 된다.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. 받아들이고 그냥 두세 배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. 오가면서 뭐 단어장을 보던지 독해 지문을 하나라도 더 보던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영어부터 했어요. 남들은 이제 다 공무원 영어 단어 이런 거 보는데 저는 고등학교 영어 단어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. 나는 공부 안 했잖아. 받아들여.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하면 된다.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 점점 이제 공무원 단어, 경찰 단어 차근차근 마치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단계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 너는 좀 마인드가 달랐구나. 나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는 좀 오랫동안 손 놨었어.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바닥으로 왔는데 이제 당장 공무원 영단어 막 이동기 무슨 뭐 3000 막 이런 거 볼 그게 안 되는 거야. 네. 그래서 우선순위 영단어? 고등학교 저도 그거 봤어요. 그걸 보는데 약간 나 스스로 좀 자괴감이 오더라고.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지금 안 돼가지고 내가 언제 붙을까, 막 나이도 또 있고 막 하니까 그런 조바심이 좀 있었어, 그때 당시에.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? 일단 아마 경시생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. 올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올해 1차 때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떨어졌었어요. 그때가 진짜 힘들었었죠. 그때 진짜 포기할까도 생각했었고 막 다른 일 알아볼까, 공부가 나랑 안 맞나?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좀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너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좀 심란해 하다가 다시 좀 정신 차린 계기는 어떤 거였어? 사실 그 계기를 지금 합격한 시점에서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.
미련이 남아서 이 시험에 다시 도전했는데, 이번 2차 도전할 때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미련 안 남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, 떨어지더라도. 그런 마음으로 임했었어요. 독서실에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나오고 그 생활 한 2달, 3달만 반복해보자. 그러면은 미련 없지 않을까? 그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 면접 보면서 좀 이렇게 빡셌다고 들었는데 네. 질문들이 날카로웠던 거야? 5개 중에 3개 정도를 다 안 들으시더라고요. 다 끊어버리고 끝까지 안 듣고 네. 끊으시고 중간에 다 끊으시고, 나머지 끝까지 들은 것도 음. 압박 질문이 되게 심했었어요. 압박이라 하면은 뭐 어떤 느낌의 질문을 말하는 거야? 후임대원이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한다. 음. 어떻게 할 거냐. 음. 그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, 제가 이 친구의 어. 말을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고 그 조원들과 좀 원만한 해결 자리를 마련해 줄 것 같다. 주말에 워크숍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다. 그렇게 말했었는데, 면접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너무 두루뭉실한데? 좀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친구한테 마실 거 갖다 주고, 면접관이 저라는 사람 상관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으로서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고, 지금 그 동료들과 잘 못 지낸다는 거에 분명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는데, 그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해결해 줄 것 같다니까. 그러더라고요. 아니,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한다니까요? 이렇게 좀 압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, 물론 이직을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일단 이 직장에 선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을 해주고, 이직을 하더라도 저희 선배로서 문다 하고 그렇게 그런 말씀드렸는데, 면접관님께서 인상을 빡 쓰시면서 알았어요. 그러고 넘어가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예전에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그 MMA라는 격투기 했었는데, 당시에 상대방이 몸에 문신이 되게 많고 좀 등치가 되게 커가지고 초장에 무서웠었거든요. 그러다가 한 2대 정도 맞았나? 정말로 이게 다리가 굳어가지고 안 움직였어요. 그 자리에서 먼지 나도록 맞았는데 어쨌든 포기를 안 했거든요.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포기 안 하고 우연찮게 뭐 운이 좋게 이겼었단 말이에요. 그 얘기를 하면서 면접관님한테 그랬어요. 경찰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. 뭐 제가 경험해 못한 일들에 무섭거나 겁이 날 수도 있는데, 시민들보다도 먼저 그러한 일들에 다가가서 해결함으로써 좋은 모범적인 경찰이 되겠다.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. 잘 포장했네. 경찰 쪽은 이제 출결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잖아. 결석도 좀 몇 개 있었나? 네, 결석 한 개. 결석이랑 그리고 뭐 지각? 지각이 좀 많았어요. 지각이 좀 많았지. 그냥 뭐랄까, 출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말이나 뭐 행동 같은 것들이 지금의 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지표가 될 거라고는 몰랐었어요, 그때는.